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사체가 경기도 연천 비무장지대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역학조사에서 발병 농가들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멧돼지가 주 감염 원인일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일각에선 야생 멧돼지에는 소극적이었던 그동안의 방역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인단에서는 관련된 소식 자세히 짚어보고 또 돼지열병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문자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건국대 축산학과 정승헌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사실 이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큰 의미 부여는 안 해요. 왜냐하면 발생 지점이 예. 지금 현재 그동안 발생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된 농장과 같은 원인에서 발생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야생 멧돼지 사체가 발견된 곳이 이제 비무장지대예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우리 측 남방 한계선에서는 1.4km, 네. 그리고 북방 한계선에서는 3km.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측에서 더 가깝게 발견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북한에서 감염이 돼서 내려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쭉 주장을 해온 부분이 뭐냐면 예. 이번 이 지금 연천, 파주, 김포, 강화 제가 여기를 지금 ASF 벨트라고 부르는데 거기가 전부 다 그 임진강, 북한에서 내려오는 임진강하고 다 연계되어 있어요. 가까이 있는 농장들이에요. 지금 그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그 부분도 바로 그 역곡천이라고 임진강 이제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곳이죠. 거기서 바로 가까이 있어요. 그 돼지 그 사체 발견된 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러한 그 북한 수계로부터 내려온 근처에서 그 멧돼지도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내려왔고 뭐 그런 개념은 아니다. 전 그렇게 봐요. 네. 그러면 혹시 농가에서 키우는 네. 그런 집돼지에서 옮겨갔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우리 농가의 지금 집돼지가 이제 비무장 쪽으로 네네네.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농가를 지나는 차량이라든지 이게 비무장지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차량은 유일하게 지금 그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GP라고 그러죠. 전방초소라고 일반 초소 거기 초소에 급식을 매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급식 차량 또는 그 방문 군 부대 관련된 방문 차량이 거기를 이제 지나 들어가는 유일한 차량이거든요. 네. 뭐 만일에 본다 그런다면 그 차량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감염원으로서 기계적 전파 저기가 됐겠지만 그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사실 감염 경로가 지금 뭐 발병 2주가 지났는데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경로가 밝혀지면 아무래도 확산을 차단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보면은 다양하게 심지어는 뭐 상상을 해서라 네네. 그런 그렇죠. 얘기까지 표현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은 뭐 상상할 부분은 아니고요. 과학인데요. 뭐 질병 감염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부분이 유입 가능성이 높은가. 지금쯤은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선순위별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북한에 내려온 수계가 북한으로부터 유입된 어떤 주요한 경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발병 농가들, 그러니까 확진 판정을 네. 받은 그런 네. 농가들 사이에서 어떤 뚜렷한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은 낮다라는 게 지금 네. 환경부 입장인 것 같은데 네. 멧돼지는 야생이기 때문에 네. 돌아다니는 이동 경로를 그렇죠.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네. 야생 멧돼지 포악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꼭 지금 멧돼지가 직접 감염원이어서가 아니라 예. 그만큼 감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돌아다니니까.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멧돼지의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 환경부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이쪽 남쪽 지역의 멧돼지에서는 아직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된 적은 없다는 게 공식적인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환경부 같은 경우는 이 총기를 사용해서 멧돼지를 포획하는 건 하지 말아라라고 금지를 했는데 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멧돼지가 총에 맞으면 아무래도 피를 이제 흘리게 되고 그렇죠. 피가 이제 또 바이러스의 어떤
오염원이나 네, 전염원이 네, 될 수 있다,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게 환경부 측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게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환경부 얘기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네네. 멧돼지를 총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잡지 마라고 하면. 잡을 방법하고 아니면은 포획 틀을 가지고 네. 자연적인 방법 잡는 방법을 봤을 때는 지금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효과적인 대응은 사실상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지금 멧돼지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럼 총을 쏘지 않으면은 사실상 잡기는 좀 어렵다라고 예, 상당히 좀 봐야겠네요. 이제 효과적인 제어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오히려 그거보다는 환경부가 우리나라는 지금 67%가 임야잖아요. 네, 네. 다 산이 연결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번에 발생되었던 지금 그 경기 북부 지역 거기하고 또 남부 지역 또 충청 지역 또 영남 호남 지역 이렇게 해서 각 이렇게 벨트를 방어벽을 만들어서 멧돼지 생태계가 교란되지 않도록 이동하지 않도록 그걸 잘 지금 방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일단 북한하고 방역 협력은 안 된 상황인데 혹시 공동 방역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 감염 사태를 좀 막을 수 있다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현재 구제역과 달리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금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예. 우리하고 협력을 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가서 뭐 치료를 해주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제역은 지난번 제안을 했지만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북한하고 앞으로 협력을 한다고 그런다면 북한은 지금 ASF 발생 지역이니까 오히려 ASF 발생으로 인해서 폐사된 돼지에 대한 폐사축 처리 또는 거기에서 관련된 것들이 하천이나 이런 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관리를 좀 더 강화해 달라는 그리고 소독을 좀 철저히 해서 우리 남쪽으로 그런 분들 오염원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공동으로 뭔가를 같이 한다면 도움은 되겠네요. 그렇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개는 지금 이제 육로 쪽인 측면에서는 지금 북방한계선, 남방한계선 해가지고 4km의 어떤 비무장지대가 있기 있죠. 때문에 예. 직접적인 생축이 직접 이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살아있는 돼지가.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수개를 통해서 물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감염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체제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사실- 그리고 네. 예. 어제 새벽에 이제 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13번째 그렇습니다. 확진 네. 판정이 나오면서 네. 사실 좀 중간에 좀 이제 소강 상태를 보여서 좀 언제 정리가 되는 건가라는 좀 기대도 갖게 했었는데 네. 다시 좀 속도가 붙는 듯한 그러게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거는 속도가 붙는 건 아니고요. 네네. 사실은 이제 지난 9월 17일 날 최초로 파주에서 확진이 됐죠, 이제 진짜. 신고가 돼가지고 확진이 됐죠. 네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13번째까지 나왔는데 이건 13번째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네네. 지금 그때 이미 상당 부분이 이 경기 북부 지역은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잠복기가 지났다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산이라든지 또는 뭐 방어벽이 뚫렸다든지 이런 표현은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이미 감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인제서야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더 커요. 왜냐하면 17일 이후에는 굉장히 정부가 꼼꼼하게 이동 제한도 하고 또 지금 오늘도 또 이동 제한을 연장했습니다마는 네네. 적극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에 네. 기계적인 오염은 그렇게 크지 않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뭐 잠복기 때문에 뭐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확진 판정이 더 나올 늘어날 수도 가능성 있죠. 분명히 예, 있어요. 예, 그런데 예. 이게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조금 더 확진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지금 예. 오늘 아침에 특단의 대책을 내놨죠. 그렇죠. 돼지를 네. 없애는.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리고 또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태풍입니다. 예. 오늘 이제 이번에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좀 많은 피해를 또 주기도 했는데 네. 이 태풍 때문에 방역을 했던 조치들이 좀 효과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있고 또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들도 네, 있기 네. 때문에 걱정은 좀 되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이 좀 염려돼요. 북한에서 태풍이라든지 이런 거 와가지고 수개로 우리나라로 오는 것도 있지만 네네네. 이미 이제 우리도 경기 북부 지역은 오염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경기 북부 지역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연천, 파주, 김포, 강화 이 라인은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 아니에요. 바로 그쪽으로 상강하고 합류해가지고 네. 서해로 빠져나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저는 그 부분이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태풍이라는 거는 이게 인위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막을 수 없죠. 그래서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농가들이 이번에 지금 살처분한 데도 마찬가지예요.
급하다 보니까 지금 엉성하게 살처분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네. 살처분한 곳에 대한 철저한 외부로부터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사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파주, 김포 지역의 돼지를 이제 모두 없애기로 한 건데 네. 이게 그러니까 살처분을 하는 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금 지난번 이제 강화 같은 경우는 살처분 매립을 한 것이고 예. 그렇죠. 약 한 3만 8천 두를. 네. 그다음에 오늘 지금 발표한 파주하고 지금 이제 김포는 기존 지금 살아있는 돼지를 5개월령 이상, 그러니까 이제 출하할 수 있는 돼지죠. 네. 돼지는 6개월이면 출하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5개월령 이상 된 돼지를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 검사에서요?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돼지만 도축장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또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 없으면 도축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고 그 미만의 돼지 그러니까 지금 수매하지 않는 네네. 그 돼지의 경우에는 전부 다 살처분해서 매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5개월 미만의 돼지는 살처분을 해서 매립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5개월 이상인 돼지 중에 바이러스가 확인되는 거는 당연히 살처분. 당연히 살처분해서 매립하는 거죠. 그러면 양이 꽤 많지 않을까요? 뭐 두수가? 이 파주와 김포에 있는 돼지를 없애게 되는 돼지가 예. 꽤 많지 그렇게 않을까라는. 많지는 않아요. 파주는 이미 반 이상을 지금 살처분 매립했어요. 그래서 이미 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4만 그렇게 많은 돼지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그것보다도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이제 연천도 지금 발생한 농장 10kg대 지난번 네네. 한 농장 발생 그 밖에는 동일한 10kg 안에는 동일한 조치를 합니다. 네네. 하는데 앞으로는 지금 뭐냐면 지금 파주와 김포, 강화가 완전 돼지가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농가들이 무지무지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농가들에 대한 향후 생계 대책에 대해서 네네. 정부는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 후속적인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관리도 더 강화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유력하게 생각되는 감염 경로, 발병지는 뭐라고 보세요? 그 부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는 네. 맨 처음에는 제가 이제 사료 쪽을 생각을 네. 했는데 예. 지난번에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북한 측으로부터 수계를 하천을 통해서 감염됐고 요 부분이 우리 쪽에 내려오면서 야생동물이나 설치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이나 또는 차량이나 이거에서 농가의 돼지에게 접촉이 돼서 일어났다. 이게 가장 좀 가능성이 높은 유입 경로가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사실 교수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확진 판정들은 미리 감염이 예, 되는 예, 것들이 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장복기가 봅니다. 지나서 예. 나타나는 네, 거기 네, 때문에 네. 그때 과연 얼마나 확산이 되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기 없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 예방적 살처분이나 수매를 지금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얼마나 확산되는지를 모르니까 혹시 이제 한강 이남이나 뭐 또 충청이나 이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거는 저는 거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봐요. 낮다고 지금까지 보십니까? 경험은 네네네. 사실은 이제 저도 처음에는 그걸 걱정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지난번 홍성 하고 화성에 한번 나왔지만 음성으로 나왔지 네, 않습니까? 그랬었죠. 물론 뭐 100%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래도 가능성은 이쪽 한강 이남으로 내려온 것은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은가. 특히 수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뭐 아무래도 북한에서 내려온 강줄기가 한계가 있기 영향을 때문인 본다면 거겠죠. 서해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강화에서 만일에 이게 우리 한강 쪽으로 해서 계속 흘러서 네네. 남부 쪽으로 흘러갔다 그런다면 남쪽에도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야 되죠. 미리 감염된 돼지가 또 감염을 하는 경우는 보기 좀 어렵나요? 지금 전부 다 살처분해서 매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그럼 앞으로 확진이 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네요. 이제 여기 오늘 이제 파주하고 예. 그다음에 김포하고 여기 살처분 매립을 하면 조금 남아 있는 데가 지금 연천이 좀 가능성이 있는데 연천.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연천은 좀 확산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좀 수그러들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포가 맨 처음에 확진이 나왔을 때 좀 걱정이 있었던 게 이제 너무 북부였는데 예, 이제 좀 남부쪽으로 내려오는 거 내려오지 않았나. 아니야라는 예.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수계에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연천에서 파주로 해서 교화해서 합류해가지고 네네. 그다음에 한강하고 합류해서 김포를 돌아서 강화를 돌아서 서해로 나가거든요. 그렇게, 네네네. 그렇게 그러니까 나가버리니까 문제가 그렇습니다. 없을 거다 보시는군요. 그렇게 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수계에 의한 감염 경로를 유력시 보시는 유력시하고 거군요.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지금 모니터링 결과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건국대 축산학과 정승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